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내 아이, 윤수.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영애의 이미지가 아닌 한 여성의 그런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는 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가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요, 저번 주와 달리 좋지 않은 소식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언니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가운 언니들 누굽니까? 이영애 씨하고 김희애 씨예요. 네. 김희애 씨는 첫사랑을 찾는 엄마로 돌아온 거고요. 또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이를 찾는 엄마로 돌아왔는데 둘 다 스크린 컴백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네. 이제 컴백을 하신 건데 특히 김희애 씨는 멜로 영화네요. 자신의 딸과 어느 네. 날 이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나서 첫사랑을 찾아 나서는 역할인데요. 사실 아련한 추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첫사랑을 찾기라는 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영화가 아닐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정서들을 이게 네.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또 초청이 되면서 그렇군요. 또 화제가 됐었고 너무 조용하다 했는데 네. 또 작품 활동을 또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포스터만 봐도 두 영화의 온도차가 확 느껴지곤 하는데요. 두 배우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범, 너도 알다시피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여성, 더군다나 이렇게 연륜 있는 여성의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어딨어요? 누구요? 이렇게 뭐 시간이 빨리 지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엊그제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단 기쁘고요. 정말 세월을 거꾸로 그러니까요.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김혜 씨도 반갑긴 한데 이영애 씨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네. 스크린 복귀죠. 너나 잘하세요 이후에 1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로 이제 청룡 영화제 네.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영애 씨는 사실 굉장히 강한 캐릭터 영화를 많이 했어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너나 잘하세요로 유명한 친절한 금자씨, 또 공동경비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영화는 봄날은 간다였는데 봄날은 간다에서도 정말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는데,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 사실 뭐 두 분 활동을 안 할 때도 항상 사람들이 유행어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김희애 씨 볼 때마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언제적인데 놓치지 않을 거야.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것도 광고의 화장품 멘트였죠. 광고 멘트였죠. 또 이영애 씨가 90년대 초에 광고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때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 카피가 나왔었고 유행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산소 같은 여자 하면은 맑고 투명한 여자의 대명사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세월을 함께 했었고 트렌드를 리드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두 분 다 아파트 CF 모델 하셨더라고요. 일단 아파트 CF 모델의 타겟층이 어딜까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죠. 주부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보통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최지우 씨, 뭐 고현중 씨, 또 배용준 씨, 뭐 최근에 뭐 한효주 씨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 모델도 모델이지만 지금은 또 아파트 광고 모델로도 굉장히 명활약하고 계신 겁니다. 네. 비슷한 듯 다른 두 배우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두 분은 신비주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영애 씨가 굉장히 알고 보면 소탈하시다면서요. 이영애 씨 보면 정말 산소만 먹을 것 같고 네. 정말 조금의 어떤 화도 안 낼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정말 신비로운 그 자체인데, 같이 촬영을 했던 배우들이나 이제 스태프분들, 네. 제작진분들한테 물어보면 짜증이 없대요. 성격 자체가
짜증을 안 내고 항상 쾌활하고 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저희는 대중들은 그걸 알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화보 인터뷰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어떻게 신비주의 이미지를 계속 깼던 것 같고요. 네.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도 청춘 시절에는 나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주부가 돼서 주 아들을 또 키우고 있잖아요. 또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왔다 갔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이제 인근을 이제 탐문 취재를 해봤더니 일요일 같은 때는 그냥 화장기 없는 얼굴로 또 아이들과 남편의 먹거리 준비하러 또 장보러 나오는 또 소탈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영애 씨 그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 삼각김밥 드시는 모습 보고 아 이영애 씨도 나랑 똑같은 거 먹는구나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영애 씨에 비하면 사실 김희애 씨가 조금 더 신비주의를 깨는데 적극적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능 출연하셔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또 어쨌건 약간의 그 신비주의라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그래서 소탈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지만 이 예능 찍고 나서 처음에 컴플레인 하셨대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그러다가 자꾸 보니까 오히려 괜찮더라. 이제 좀 받아들여진다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중들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이번 컴백이 굉장히 반가운 게 여자 연예인들도 이렇게 결혼하고 또 엄마가 되어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손수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전 같은 네. 불과 예전이라고 해도 한 10년 정도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이러면 주인공급으로 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생각하고 정말 계속 고사하다 보면은 내 설 자리가 없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어도 노년기가 돼도 여배우에게 경력 단절이라는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주인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오히려 연기의 폭이 넓어지고 이미지가 좀 다양화해지는 것 같긴 해요. 엄마여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더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영애 씨 같은 경우 실제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작품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두 배우분들도 여느 평범한 여성처럼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그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두 분 모두 결혼할 때 네. 남편이 또 화제가 화제였는데 됐죠. 조금 비슷한 듯 다르다고요. 두 분 다 사업가입니다. 김혜 씨 같은 경우 이찬진 대표는 네. 우리 국민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을 개발했던 그 분이고 지금 현재 IT 업계에 거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군수장비 개발 생산 유명 방위업체 또 회장이어서 네. 두 분 다 이제 사업가의 아내가 되신 거죠. 그렇군요. 또다시 두 여배우가 본의 아니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쟁보다 그 앞으로의 활동 더욱더 반가운데요. 김희애 씨, 이영애 씨 활발한 활동 기억해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자랑하는 연예인들인데요. 저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재 씨 그리고 임세령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항에서 출국할 네. 때 정보를 받은 기자분들이 나가서 포착을 했고요. 어디 가나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 이후에 동반해서 찍은 사진이 딱 이렇게 드레스 입은 임세령 씨의 모습하고 턱시도 입은 이정재 씨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LA 카운티에 있는 미술관 행사를 간 거구나. 네. 근데 출국할 때는 따로 가는 것처럼 갔구나. 근데 소속사에서는 이제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아무튼 또 반가운 근황이었습니다. 네, 두 분 사진 보니까 점점 닮아가는 것 같다. 네. 이러한 반응도 좀 있던데 굉장히 꽤 오랫동안 좀 사귀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부터 공개연애 중이니까요. 그때 이제 함께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지만 조심스럽게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4년이 흘렀네요. 4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데이트하는 공간도 뭐 영화관, 레스토랑 이렇게 일반인들도 그냥 흔히 가는 곳에서 네. 이렇게 좀 소탈하게 데이트하는 모습들을 대중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임세령 씨는 일반인이고 이정재 씨가 연예인인데 네. 화제가 되는 거 보면 이정재 씨보다 임세령 씨의 패션이 훨씬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인은 일반인인데 재력이 있는 일반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화제가 되는 거죠. 그분의 패션 자체가. 네. 처음에 데이트 포착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그녀가 입었던 옷들이 다 화제였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두 사람이 네. LA 카운티 미술관에 갔대라고 사진이 공개됐을 때 이 패션 자체가 또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가장 궁금한 게 드레스 가격 얼마야? 액세서리 가격 얼마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드레스보다도 이제 액세서리에 더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세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10억 원 상당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찾아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보석 세트가 1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다 지금 보이는 저 백 같은 경우에도 포테땡, 네, 땡땡땡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카세트백 레몬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30만 원 상당이다. 또 시중에서 팔 때는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사실 뭐 재산이 중요합니까? 서로 좋아하시는 게 더 그럼요. 중요한데 이정재 씨, 임세령 씨 커플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종종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데 보면 정우성 씨도 가끔 함께 하더라고요. 그만큼 친한 사이인가 보죠. 너무 친하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태양은 없다 때 동반 주인공하고 네.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20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러면 우정이 깨질 때도 된 것 같은데 깨지지 않고 오히려 사석에서도 또 교류하는 모습이 또 전해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네. 정우성 씨하고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정재 씨 한 말이 정우성 씨를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을 뭐 배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진짜요? 인터뷰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오히려 가르쳐줬다는 정우성 씨는 지금까지 아직 배필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 영화 그때 증인이었던가요? 네. 그때 거기에서도 왜 닭달 받는 아버지한테 닭달 받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것도 결혼을 닭달 받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나의 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우성 씨가 또 얘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그런 생각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숨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최근 불거졌던 결별설을 일축시킨 커플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배우 윤계상 씨, 또 배우 이한희 씨, 네. 아낌없는 사랑 네, 보여주시고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동반해서 이제 네. 같이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 소속사 측에서도 같이 갔다고 뭐 자연스럽게 밝힐 정도로 이미 공개된 연인인데요. 근데 한번 9월인가요? 이한희 네. 씨가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서 맞아요. 결별설이 있었어요. 네. 모든 건 변하니까. 이게 딱 헤어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 둘 헤어진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이한희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훌쩍 크면서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달라진 거에 대한 소회를 밝힌 건데 네. 갑자기 결별설로 퍼져서 앞으로 SNS를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군요. 두 분 다 정말 오랫동안 네. 사랑을 이어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도. 아마 2013년부터 인정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발리의 여행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정을 또 쿨하게 했고요. 또 몇 해 전인가요? 용산구에다가 또 집을 장만했다 그러니까 네. 바짝 또 결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시각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둘만의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같은 종을 키우고 있는데 두 마리의 이름을 이렇게 합하면 감사해요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있는 연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가요계를 강타하고 있는 논란, 프로듀스 X101의 조작 의혹인데 사태가 정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프로듀스 X101, 네. 그 프로듀스 시리즈가 네. 국민이 뽑는 공개 오디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출 그렇죠. 출신들을 국민들의 오로지 투표만으로 20명을 선정을 해서 아이돌로 데뷔를 시키는 거였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무언가 투표수가 일정한 배수나 배수가 이런 거에 연결돼 있어서 의해서. 이게 좀 조작된 게 아니라 네. 의혹이 나오다가 결국은 지금 PD 2명이 구속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한두 명을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1등에서 20등 누구를 쓸지 그렇군요. 정해놓고 네. 그럼 저기에 참여했던 나머지 연습생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저 그 영상을 보면서 공개 투표를 계속 해왔던 국민들은 도대체 네. 완전히 우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오디션 프로의 소위 말하는 공정성 근간을 완벽하게 흔들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해당 PD도 수사 과정에서 세 번째 시즌과 네 번째 시즌은 조작이 맞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청자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가졌었는데 네. 그야말로 배신입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우롱을 네.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가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볼 것이며 열심히 할 것이며 어차피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으니까 다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네.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적은 없는지 또 준비된 건 없는지 좀 이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구속된 그 관계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즌 1, 2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다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사람만 관여가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섬세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즈원인가요? 그 그룹.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그룹들이 네. 줄줄이 지금 행사도 취소되고 있고 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정성이 네. 훼손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보도가 이제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선발조하고 탈락조에 대해서도 한 2-3명 정도는 탈락이 됐어야 되는데 선발이 됐다더라.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수사의 결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 바라보는 것들도 좀 곱지 않게 보는 거거든요. 앨범 발표도 뭐 미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PD가 어쨌든 그렇게 조작해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액수가 1억 원 상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접대가 뭐 한 번에 이제 한 뭐 수백만 원 정도가 수십 차례 반복이 돼서 총 금액을 하면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연습생들 아니겠습니까, 많이? 네. 그럼 어느 특정 연예기획사가 접대를 하면 그 기획사의 아이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누가 공정하다고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저렇게 돈을 받으면 뇌물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저렇게 그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일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그래서 배임수재죄까지 지금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현재 PD 그리고 책임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CP까지 구속된 상황인데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이 수사가 어느 윗선까지 번질 것이냐. 이것도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걸 네. 과연 이 PD들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됐을까? 투표를 조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 검찰에서 혹여라도 윗선까지 관련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 전체적인 오디션 프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